12개 학교 청년들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청년 플랫폼 도서관이랑 카페랑 체험 프로그램 달달이 됐어. 선수 청년들이 꾸며놓으라는 거라 그런지 긍정적으로 꾸며놓으셨네. 두 가지 사실과 한 가지 거짓으로 세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 한 20명 조금 넘게 모였는데 반 정도는 아이 포함한 가족, 반 정도는 지인이나 가족관계. OT 겸 작은 프로그램 조금 했고 소개하고 뭐 그런 거. 여기는 상주 서울농장이라는 곳에 왔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요리 만들기 체험 같은 거 하고. 인물 만들 때 요거도 꼭. 딴 도구가 없습니다. 그냥 손이 도구입니다. 네, 탕탕이랑 냉고기. 아, 봉지에 할 거면 잘하죠? 아, 이거 있어? 잘한다. 너무 귀엽죠? 요리 체험을 하는데 좋았던 점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항상 느꼈던 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많았어요. 제가 그런 피드백을 매번 남겼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그 체험 프로그램 구성원을 반 정도는 랜덤으로, 뭐 너무 어린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은 가족 한 명이랑 구성을 해서 나머지 구성원은 랜덤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랜덤으로 하면은 조금 더 새롭죠. 구성원 모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자연스럽게. 채 썰어주시면 되고 이거 채요? 요거는 끝을 빼고 다져주시면 돼요. 우유 잘안 먹어서 저 소일자 안 먹어가지고. 그래요? 요리 체험은 오이탕탕이랑 오이 냉국을 만드는 거였는데 소재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오이로만 두 가지 요리를 진행을 한 게, 재료를 한 가지로 통일하면은 준비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이가 지금 제철인가? 오이가 상주가 유명한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상주에 조금 유명한 거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오이라면은 수긍을 하겠는데, 뭐 상주에 오이가 유명한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요리 재료가 오이 한 가지라는 게 조금 아쉬워. 랜덤으로 배정받은 우리 팀원 중에 오이 알러지가 있어서 오이를 못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워. 대부분은 서울농장에서 운영하는 숙소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저랑 두 분의 남자분이랑 해서 3명은 조금 떨어진데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좀 민박 같은 그런 느낌. 여기는 조금은 더 외진 곳, 완전 현지, 바로 옆집이 다 정겨운 시골집. 문 열면은 바로 논밭뷰에다가 주변에는 불이 진짜 거의 하나도 없는 수준. 별이 잘 보이더라고. 이만큼 별을 많이 본 게 올해 처음인 거. 이 상주까지만 내려와도 은하수 비스무리한 게 보이긴 하네요. 논밭뷰. 여기가 게스트하우스 바로 앞에,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논이네요. 마을회관 정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뒤에 다 발라주세요. 다 발라주세요. 귀 속에, 귀 뒤에, 목 뒤에 다 발라주시고 깊게. 자, 얼굴에 대지 마시고. 오늘 오전 스케줄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향수 만들기 체험. 여기는 12개 학교에 무슨 전망대 같은 거를 만들어 놨네. 나무에 이렇게 앞에는 옥수수 향수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계획표를 봤을 때는 향수 만들기 1시간, 텃밭 힐링 1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아로마
테라피만 2시간을 하는 것 같네요. 진행은 상주에 계신 현지 강사님을 초빙해서 수업 진행을 하는데 남녀노소 많이 모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스타일링을 기대를 하고 오늘 룩도 텃밭 세트로 입고 왔는데 요런 텃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운동장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텃밭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됐네요. 작물이랄 게 딱히 없고 조금 황폐한 느낌. 오늘 텃밭틀링이 안 하고 네. 그냥 12시까지 아로마 테라피만. 제가 스케줄을 못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텃밭틀링을 조금 기대를 했는데 고추도 있고 이런 거 고추 타기 고구마 캐기 이런 거를 사실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이런 시골 체험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디 농촌 휴양마을 이런 데 가면은 텃밭 체험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책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대부분 젊은 분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텃밭 관리가 쉽지 않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텃밭 관리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날씨도 한여름이라 지금 굉장히 덥고요. 그래서 패스가 된 것 같네요. 봉숭아 같은데 그리고 딱 봐도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 봉숭아 꽃물 드리고 손톱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체험용 텃밭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작물을 조금 많이 심어놨네요. 완전 농사용 그런 텃밭은 아니어가지고 허브 민트네. 이거 허브가 I hope you 민트네요. 페퍼민트 같은데 요거는 깻잎인데 깻잎을 하나도 안 따먹으니까 엄청 거의 허리 높이로 자랐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중구난방 같이 여러 종류로 심어놨네요. 애호박이고 오이가 없네. 낮게 달린 거는 애호박이고 애호박이 엄청 커졌어. 와, 토마토 엄청 많아. 젊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좀 관리가 덜 되고 물론 따서 드시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관리하고 따서 드시고 하지는 그런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초중반 분들이어가지고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제 예상으로는 한 20대 중반 요 정도 느낌? 쉽지 않죠. 그 나이에 이런 걸 관리하기는 옥수수 파노바 이런 거 따는 것도 해보고 싶고 사실 지금 시골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전에도 텃밭 농작물 체험은 직접적으로 못 해봐서 그게 아쉽네요. 언제쯤 해볼 수 있을까? 수업이 2시간으로 늘어나서 아로마 향기 설명만 오전부터 듣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빨리 만들기 체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인 수업만 듣다 보니까 조금 지쳤네요. 에탄올 넣고 15방울 건드리지 말고 75도로 그냥 15방울이에요. 천천히 넣어주세요. 천연 모기 퇴치제 이거 넣으면 되네? 어깨까지. 이건 증류수 넣은 거 천연 모기 벌레 퇴치제 바로 벌레 물린데 뿌려버리고 여기가 어디지? 낙동강인가? 아로마 테라피 수업이 끝나가지고 12시부터 한 6시까지 자유시간을 주는데요. 상주 시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낙동강인가? 아무튼 강이 좀 좋아가지고 티켓 샀던 거로 패키지로 돼 있는데 그거를 다 쓰는 거를 일단 목표로 했는데 다 사용을 했습니다. 도장도 다 받았고 상주는 관광지가 다 몰려 있어가지고 다 그 근처에 다 있어요. 한 번에 쭉 돌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중간에 이런 자유시간을
한 번씩 주면은 중간에 그 도시를 자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대부분 계획을 세우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자유시간 땡 하자마자 엄청 빨리 가시던데 저도 스케줄 잡아놓은 거는 웬만큼 다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다들 모여서 팜파티라고 회식 비슷하게 식사를 하고 내일 퇴소를 할 것 같네요. 다시 달두개 학교를 돌아와서 공유부 팜파티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요리도 간단히 해먹을 수 있고 자유시간에 차가 없거나 그렇게 오면은 픽업은 해주시는데 그러면 자유시간에 어디 밖에 돌아다니기가 상주는 좀 힘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러시면은 여기서 스테이 하셔도 되는데 수련실 뭐 여기서 요가 수업 같은 거 하고 대학원 수업도 하고 여기가 달두개 도서관 지역에서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그 아로마 테라피 수업을 했죠. 도서관에서 폐교를 리모델링 했는데 그 옛날에 막 몇십 년 전 폐교의 그 느낌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싹 해서 한 10년 전쯤에 뭐 중고등학교 딱 요런 느낌? 그 막 요즘엔 전자동 칠판이 있다고 하던데 옛날 칠판이긴 하네요. 요 정도 제외하면 밑에 바닥 기름칠하던 그런 바닥이 아니고 되게 깔끔해요. 여기 지금 아까 봤는데 여기 제비집 여기 있네. 아까 새가 날아다니는 거 봤는데 이쪽 외관을 보면은 조금 옛날 폐교 느낌이 나죠. 화장실은 야외 있고 오늘 하루 상주를 좀 돌아다녔는데 상주가 차가 없으면 사실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지방이 뭐 보통 그렇죠. 대중교통 이런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애기들은 되게 빨리 친해지고 여기를 작은 카페로 운영을 하시는 거 같고 이런데 뭐 체험 프로그램 에스프레소 머신 옛날에 저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 보니까 좀 반갑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팜파티 준비를 하시네요. 고기는 이거 그 백종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 같은데 회전하는 삼겹살 달두개 학교 폐교 복합문화공간 달두개 성회 문 닫어 갑니다. 문 닫어 남자만 달두개 성회 이런 분위기네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거의 안 쓰긴 합니다. 여기는 원래 곤충 체험실이었는데 진짜. 네, 지금은 곤충 체험실이 아니라 밴드 하시는 분이 연습하시는 정도로 사용하고 밴드요? 그럼 뭐 지역 밴드 이런 거네. 네, 약간 2층은 동아리 활동으로. 네. 여기는 일단 옷 만드는 동아리. 재봉하시는 거. 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여기 다 지역 주민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오셔가지고 하시고. 네. 여기 또 공방도 있네. 공방이 역시 공방이라 아기자기하게. 아파. 여기 꽃 눌러가지고 그림 만드는 거죠. 보통 상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되게 많네요. 여기는 그냥 헬스장 하면서 요리장 그런. 여기 스쿨짐이네. 탁구랑 당구, 간단한 헬스기구. 되게 많네요. 이런 느낌으로 구성된 소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서 근무하시는 거는 노동조합을 만드셔서 네. 시에서 지원을 받고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참여자는 돈을 뭐 안 내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은 뭐 월급 같은 개념으로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때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구성하고 만들고 이런 데서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궁금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 정확히는 몰라서 이렇게 보러 가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홈파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인터뷰를 해봤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조금 맞았네요. 프로그램은 사실 참여비는 2만 원 정도 내고 참가비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2박 3일 동안 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이 보통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 15,000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2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거를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하고 그 남은 차액으로는 뭐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여행자 보험이 저도 따로 들어봤는데 2만 원이 채 안 나오더라고요. 작게는 막 몇천 원, 많게는 만 얼마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2만 원 정도면은 할만하죠.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조금 예상은 했지만 또 궁금하기도 했었고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랑 인터뷰를 하진 않았는데 조금 아르바이트 느낌의 그런 분이랑 잠깐 인터뷰를 해봤는데 간단한 학교 소개 같은 거 조금 들었고요. 역시나 상주시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운영이 가능하죠. 뭐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를 스태프분들도 진행을 하시고 뭐 월급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벌이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거겠죠. 여권이야. 달두개학교 복합문화공간 청년 플랫폼 달달 일상 여기서부터 시작. 2박 3일의 달달한 일상을 여기가 위치가 사실 상주시의 함천읍 그쪽 함천읍 이안리 그쪽인데 사실 상주시랑 거리가 좀 있어요. 함천읍이면은 문경시랑 훨씬 가깝고 상주시보다는 그래서 지금 상주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는데 상주 시내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내일 아침에 이동을 하면서 상주 시내를 들려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펌파티 참여를 좀 하고 여기 앞에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는 다 알코올 메뉴예요. 혹시 술 안 드시는 분은 비알코올 메뉴 말씀해 주시면은 따로 있고 아이들은 제가 대부분 그냥 참외 시럽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참외를 직접 시럽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칵테일보다는 그냥 한국적인 시럽 칵테일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리큐르를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바로 기름이 자글자글한 걸 제가 이렇게 썰어 드리는 걸 좋아해요. 어쨌거나 리스펙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특별한 부위를 이렇게 잘생긴 칼 가지고 만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맛있게 식사하세요. 솔잎? 모기향 같은 거죠. 솔잎, 자연 친화적인 모기향, 삼겹살, 백종원 스타일 삼겹살. 화끈하시네요. 지거랑 수제비 키류. 제가 사실 바텐더를 조금 오래 했어요. 한 3년 정도, 3, 4년? 네, 바텐더 경력이 그냥 운영을 했죠, 바를. 그래서 뭐 술은 뭐 다 똑같은 거고 사실 수제 리큐가 그나마 좀 기대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몇 년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내기 같은 체험이나 추수 체험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싶긴 한데 뭐 여기가 뭐 굳이 아니더라도 이런 버섯 따는 체험 같은 것도 있고 아마도 모집하는 시기별로 농작물이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철 텃밭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공유 주방인데 여기서 제과제빵도 하나 보네. 업소용 냉장고도 있고 다 반죽기잖아요. 자차가 없으면은 자유시간에 여기서 공유 부엌에서 점심 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해결하고 학교에서 스테이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경험일 것 같네요. 근데 이런 팜파티
또 뭐 삼겹살 구운 거랑 대철 채소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이 지역 과일 이런 거로 만든 리큐르로 무알콜 칵테일 대부분이 다 차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팜파티가 종료되면은 끝날 것 같고 이렇게 2박 3일이 끝났네요. 사실 내일 일정은 오전 중에 수검 체험만 공유하고 끝나는 일정이라 상주 그 상주 달문화 상주 달두기 학교에서 진행하는 2박 3일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뭐 한 달 살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혹시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논 MC 편 MC 전반적으로 체험 후기는 이 영상으로 남긴 것 같고 첫날에도 언급을 했는데 오전에 아로마 테라피 수업이 있었는데 조를 짰는데 또 랜덤으로 조가 짜졌어요. 근데 조를 짜는 방식이 두 명 뭐 이런 식으로 쪼개졌네요. 그런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몇 번 겪어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게 되면 가족이 막 3명, 최소 3명, 4명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3명, 4명이면은 이미 한 4명 정도 되면은 한 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딱 그 가족만 대화를 하고 활동을 하고 다른 팀과는 교류가 전혀 없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경험이네요. 다른 프로그램도 해봐가지고 불 사람들 다 빠지면 여기 무섭겠다. 벌써 2층에 불 꺼져 있는 것만 봐도 폐교라서 임신했네. 찍어줘? 찍어주세요. 근데 얘는 왜 함부로 왜 손에 올리질 않아요? 물지 않냐고? 이렇게 맞으면 근데 저 고양이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저는 오늘 여기 물릴 뻔했어요. 야 우리 남자만 잡으러 가자. 그럼 근데 우리는 이거만 좋아하자. 2마리가 있나 보네. 물려고 했어. 얘 왜 물어요? 우리 잘 봐요. 얘 왜 저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데를 만져서 그래. 고양이는 어딘데요? 좋아하는 데는 보통 얘 있잖아. 여기 그 머리가 있잖아. 머리랑 목 사이에 여기를 고양이가 가장 좋아해.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데가 이쪽 배 쪽이랑 다리 쪽. 아빠는 근데 엉덩이를 치셨는데. 요쪽을 만져주면은 얘가 그릉 하는 소리 내거든?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야. 안 물지, 지금. 네. 그래서 여기를 가장 좋아해. 근데 여기 귀 만지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한 거지. 제일 싫어하는 데가 배. 배가 여기 얘 고양이의 약점이라 가지고 배를 만지면 물려고 해. 오, 그럼 내가 아까 배를? 근데 제가 동생이 만질 때 하지 마 할 때 얘가 갑자기 저를 뭉갰어요. 수컷과 수컷. 벌써 친해졌네. 얘네가 워낙 사람 손을 많이 타가지고. 여기만 좋아하지 고양이가 좋아한대요. 근데 아빠가 여기만 좋아하지 고양이 좋아한대요. 그런 고양이도 있어. 엉덩이 쪽에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는데 이쪽에는 다 좋아해. 모든 고양이가 좋아하는데. 아니 배 만지지 마. 어디? 갑자기 왜 저래? 따라가 보자. 아주 쫓아버리네요. 그래요. 개볼까요? 또 이렇게 들어볼까 한번? 한 마리 재물이 얘 됐어.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봐도 돼요? 근데 임신한 것 같은데 싫어할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 배에 아기가 있잖아. 들면은 배를 만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고양이가 싫어할 수도 있지. 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누가 먼저 할 거야? 나 늦게 할 거야. 어떤 걸 볼까? 아로니아.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상주에서 바텐더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행사들 하는 거는 전문적 바텐더 그런 건 아니고 좀 시골스러운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고. 개발하신 거예요? 네, 그냥 인터넷에 외국에서 뭐 리큐르 만드는 거를 그냥 우리나라 뭐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고. 제가 사실은 그 바텐더를 좀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리큐르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엄청 잘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 그럼 이거는 현지 식재료, 현지 과일로 네, 현지 참외나 그런 걸로 다 조달을 하는 거고. 무화과는 이제
건무화과. 건무화가요? 건무화과 그 향이 더 좋더라고요. 아로니아는 집에 있는 아로니아 따가지고 따로 청을 만든 거고. 아, 되게 있는데. 네, 오미자도 제가 구매해서 따로 청을 만든 거고. 최대한 그냥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로니아. 지금 3일째 아침인데요. 어젯밤에 미리 퇴소한다고 허락을 받고 제가 머무는 곳은 게스트하우스라고 얘긴 하는데 뭐 거의 민박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문 열면은 바로 논뷰 아천 1위 마을회관, 여기 앞에 정자도 있고. 활동하는 거 조금 있었어요. 그럼 뭐라도 젊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놀이도 되고. 사실 고향이 저기 문경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시골집에 뭐 친척들도 다 농사를 안 해가지고 저 점촌. 젊은 네네. 그럼 우리 고향 피부지. 네, 뭐 그렇죠. 네, 들어가세요. 해가면 뭐 찍으러 오시는가 싶어서 그러므로 해관 관리를 하고 있을게. 안 물어도 되는데 풍경 같은 거 어때? 보고 싶고. 이틀 자고 오늘 올라가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잘하고 가. 네. 오전 일정이 나나 참여 후기 나누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마지막에 평가지 같은 걸 작성을 하는데, 아침에 바로 출발을 하려고 허락을 받아서 평가지를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는 그룹을 만들 때 참여자들을 섞어서 조합을 한 게 조금 새롭고, 좀 아쉬운 점은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게 정말 많은데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못 해왔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 장소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 정도는 감안하고 전체적인 구성이 남녀노소 대부분의 사람들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을 했다는 거는 괜찮긴 한데, 근데 조금은 더 지역적 특성이나 계절감을 살릴 수 있는 소재로 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지금은 이거는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나 뭐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런 쪽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을 때는 버스를 대절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중간에 자율 탐방 시간이 있어가지고 상주 관광 명소를 핵심만 빠르게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게 좋은 점이긴 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2박 3일 프로그램에서 한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거의 6시간, 7시간을 자유시간을 이튿날에 주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한 게 처음에 모여서 OT로 자기소개하고 요리 잠깐 한 다음에 식사하고 바로 끝나버렸고, 첫날은, 이튿날은 아로마 향수 만드는 거 수업 한 2시간 하고 바로 자유시간 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모여서 저녁 한번 먹고 끝나버려가지고, 이 2박 3일 프로그램에서 한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일 수도 있고, 구조를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뭐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7시간 자유시간 주고 그 사이에 다른 프로그램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지원금이 적게 나와서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닐까. 2박 3일이라고 해도 어차피 3일째 오전은 그냥 모여서 간단히 후기 나누고 그냥 바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뭘 했는지 딱히 기억에 확 남지 않는달까? 뭐 예전에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1박 2일이라도 꽉꽉 채워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한다던가 관광지를 여러 개 돌면은 그래도 뭔가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1박 2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그 상주라는 도시가 대표적인 관광지
관광지가 거의 다 한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쪽 코스를 빠르게 확 돌면은 3-4시간 정도면은 핵심 관광지는 다 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마 이런 프로그램 참여는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적어도 올해는 앞으로 조금 남은 일정들이 여러 개가 조금 잡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가지 참여를 해보니까 이번 상주 편이 진행하시는 스태프분들이 젊은 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은 이쪽에 거주를 하시면서 뭐 진행을 하고 또 뭐 월급이 나오니까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월급이 나온다고 다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젊은 분들이 이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통 취지가 인구 소멸이나 관광 활성화 이런 게 주된 의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뭐 지역 인재라던가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리를 못 하겠네.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은 상주가 미래다.